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가 새벽 배송 출발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 강세 그리고 금리 부담 완화 기대감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시장 상승은 인공지능 투자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기술주의 매수세가 집중된 영향이 컸는데요. 자세한 마감 수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에서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다소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 그 상승폭이 크지 않았는데요. 상승폭을 점차 키워나가면서 2%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25,91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다우존스는 1.3% 오르면서 53,17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1%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7,60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 완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이 우려가 줄었고 이에 따라 WTI와 브렌트유 가격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브렌트유는 83.76달러 그리고 WTI는 80.1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각각 4에서 5%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시장은 여전히 중동 정세와 원유 공급 정상화 여부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향후 유가 흐름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변화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미 국채 수익률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 국채금리는 안정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뒷받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은 1.2% 빠지면서 4.68포인트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미 국채 2년물도 0.8% 하락 4.25% 부근 그리고 미 국채 30년물 장기물 역시 0.8%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채권 시장의 흐름은 주식 시장과 연결됐는데요. 국채금리가 급등하지 않으면서 성장주와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요. 특히 AI 관련 대형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를 지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일부 반도체주들의 하락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일부 기업들이 상승 전환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1% 오름세 보이면서 11,43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ETF죠. EWY 역시 2%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네요. 이어서 섹터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빨간불, 그러니까 상승세를 킨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4.3%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산업재가 1.8% 상승, 그리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도 1.6% 상승, 그리고 소재와 파이낸셜 모두 각각 1.2%, 0.7%의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이런 가운데 헬스케어 쪽에서는 또다시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0.17%의 하락세,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쪽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1.2%의 하락 보였습니다. 히트맵 한번 살펴보실까요? 오늘 기술주들의 반등이 강하게 나와준 하루였는데요. 엔비디아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3% 가까이 올랐고요. 엔비디아 외에도 AMD가 1.7% 상승,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지만 나중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0.74%의 상승부를 키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인텔도 0.89% 상승, 퀄컴 2.6%의 상승을 보인 가운데 SK하이닉스 ADR만 0.7% 약세 흐름을 지속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5% 가까이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팔란티어라든지 그리고 또 장비주 쪽에서도 ASMR, 램 리서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약세를 보이면서 빅테크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애플의 주가 1.8%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실적을 앞두고 공매도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또 월가에서는 스페이스X의 주가가 내년 중반까지 현재 2배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 오랜만에 반등 나와줬네요. 5.6%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 스페이스X 반등과 함께 테슬라의 주가도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3.4%의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아마존은 실적 발표 이후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계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4.5%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반면 헬스케어 쪽에서는 하락이 짙은 모습인데요. 특히나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합병 이슈가 나오면서 동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헬스케어 쪽에서 일라이릴리, 존슨앤존스, 머크사 모두 2에서 1%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로도 유가 하락과 함께 에너지주들의 약세가 또 눈에 띄었는데요. 대표적인 유가 관련주죠. 쉐브론, 엑손모빌 모두 1.8%, 0.2%의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AI 반도체가 빠지면서 수급이 유입됐던 소비재 쪽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흐름이었는데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코카콜라가 0.8% 하락, 그리고 월마트 쪽에서도 0.4%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미일 통화당국의 이례적인 환율 공조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엔달러 환율은 급격히 하락했고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식 자체는 주말에 전해졌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건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인데요. 특히 그동안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이나 신흥국 자산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해온 자금들이 엔화 가치 급등으로 인해서 포지션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의 낮은 금리를 활용해서 엔화를 조달한 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인데요. 문제는 엔화가 빠르게 강세로 돌아설 경우입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빌린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환차손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해외 자산을 매도하고 엔화를 다시 사들이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국내 시장도 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화 강세가 이어지면 원-엔 환율 상승과 함께 원화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요.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질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수급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업종별로 보면 먼저 부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외국인의 비중이 높고 글로벌 경기 민감도가 큰 대형 수출주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IT 대형주, 자동차 업종은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가 위축될 경우 단기적으로 수급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엔화 강세는 국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양면적인 변수인데요.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자동차, 기계, 부품업 쪽에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커질 경우에는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엔화 강세와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는 항공, 여행 등 이 원화 강세 수혜 업종에는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원자재 수입 비용이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내수 소비 관련 업종에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현재 상황을 과거와 같은 대규모 엔캐리 청산으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국내 증시가 주목할 부분은 단순한 엔화의 방향성이 아니라 엔화 강세가 글로벌 자금 이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즉 외국인의 수급과 환율 움직임을 당분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